다음은 이제 선언문인데,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A나 B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A or B가 이제 참이잖아요. 그래서 도입 규칙이 두 개가 됩니다. 그 말은 A라는 문장으로부터 A or B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고, B라는 문장으로부터 A or B가 이제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구별을 한다면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좀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 or B가 이제 참이다라고 하면은 A or B가 이제 참이다라고 하면은 A or B가 참이라는 거는 A가 참이거나 B가 참인 경우잖아요. 물론 A, B가 둘 다 이제 참인 경우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참인데 A or B가 참이라는 그 말 하나만으로 이게 참인지 이게 참인지 아니면 둘 다 참인지 그거를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 or B가 참일 때 이 참인 어떤 무조건 참인 그런 귀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규칙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만약에 A라는 문장으로부터 C가 나오고 B라는 문장으로부터도 이제 C가 나온다. A가 A or B가 이제 참일 때 A가 참인지 B가 참인지 둘 다 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A로부터 C라는 문장이 나오고 B로부터 C라는 문장이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A와 B 뭐든 간에 두 경우에 전부 다 이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A or B가 참일 때 C가 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런 규칙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A1 or A2가 이제 참이다 라고 할 때 A1을 가정을 해서 B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A2를 가정해 가지고 B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면, 각 선언지를 가정해 가지고 B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면 이게 참일 때 B도 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A1 or A2라는 게 있고, A1을 가정해서 B가 나오고 A2를 가정해가지고 B가 나온다면은 선언 제거 규칙을 쓰면서 이제 B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이때 B라는 결론은 주전제에 직접적인 귀결이 되고 A1과 A2에 대한 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없더라도 전제가 있으면은 B가 바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B를 이끌어내면서 가정은 이제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가정 위에 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죠. 번호가 적혀 있는데 번호를 이렇게 해제할 때마다 번호를 하나씩 적어줘 가지고 이렇게 지워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해제했는지 그거를 적어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좀 조심하실 게, 여기 이 부분에 도입규칙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근데 해제할 때는 여기 또 해제할 때도 비슷하게 번호를 적고 있죠. 해제할 때 번호를 적는 거는 이렇게 컴마로 찍어가지고 적는다는 거,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기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뭐 질문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규칙을 두 개 구별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컴마 찍어가지고 해제하는 가정들의 번호를 인덱스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가정 해제했다, 2번 가정 해제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올 규칙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은 뭐 펭수는 유쾌한 펭귄이다로부터 펭수는 유쾌한 펭귄이거나 펭수는 유쾌한 가수이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A or B라고 하는 거는 A가 참이면은 B가 뭐든 간에 나오는 그런 거니까, 펭수는 유쾌한 가수이다, 이거는 B로부터 A or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펭수는 유쾌한 펭귄이고 펭수는 유쾌한 가수이다, 이렇게 or 규칙은 두 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고, 제거 규칙을 한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A or B에 대한 A or B가 참일 때 결론으로 타당하게 무조건 이게 참일 때 무조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면 A로부터 C가 나오고 B로부터도 C가 나온다고 하면 A or B가 참일 때 C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했죠. 그래서 펭수는 유쾌한 펭귄이거나 펭수는 유쾌한 가수이다 라는 걸로부터 가정을 하나씩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펭수가 유쾌한 펭귄이라고 하면은 펭수는 유쾌한 존재이다,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가능하겠죠. 유쾌한 펭귄이 존재한다, 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이걸로부터 펭수는 유쾌한 존재이다 라는 거를 이끌어내는 거네요. 그리고 펭수는 유쾌한 가수이다, 여기 있는 거를 또 가정을 해가지고 펭수는 유쾌한 존재이다 라는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게 같은 결론이 이끌어진다는 거는 이 주전제로부터 이게 아무런 가정 없이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참이면은 이게 참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펭수는, 자가 틀렸네요. 펭수는 유쾌한 존재이다가 나왔는데 결론은 이 주전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가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시켜주시고 여기 1번, 2번 인덱스를 어떤 가정을 제거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는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와 OR 규칙을 썼으니까 이제 자연 연역을 써가지고 타당한 출현인지 자연 연역을 써서 확인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가 있죠. 구문론, 의미론
좀 구별을 한다고 했는데 자연연역인데 왜 타당한 추론이라는 의미론적인 표현을 쓰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연습 문제에서는 이제 그 자연연역이 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타당한 추론이다 라는 게 구문론에 대한 그 규칙이지만 타당한 논증만을 제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증명됐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출이 되는가 그거를 묻는 걸로 지금 보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지문을 보시면 송은이는 김연경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 이걸 A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김숙은 김연경과 친하거나 신봉선은 김연경과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신봉선은 친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서 그냥 C라고 적은 것 같은데 이게 B or C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B or not C가 되겠죠. 그러므로 송은이는 김연경이 좋고 김숙은 김연경과 친하다. 이거는 뭐 문장이 연결은 안 되지만 또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었네요. 또는 김연경이 좋고 신봉선과 김연경은 친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연역에서 뭐 미니멀 로직에서 증명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A는 전제니까 이렇게 박스 안 쳤죠. 이런 걸 쓰지 않고 전제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두 개 A와 B or C를 전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5월 규칙이 있기 때문에 5월 규칙의 귀결로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월 규칙의 어떤 제거 규칙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B나 C라는 전제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결론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여기로부터 이제 결론이 나오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5월 제거 규칙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고 주전제로 B or C가 있고 이거의 귀결이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B를 가정해서 이 결론이 나와야 되고 다른 하나는 C를 가정해 가지고 이 결론이 나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전제로 있으니까 그냥 쓰고 B를 가정해 가지고 A and B가 얻어졌죠. 그래서 A and B는 B라는 가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5월 규칙을 써가지고 A and B에서 이제 5월 이 문장 자체를 E로 이렇게 보시고 이 문장 자체를 F로 이렇게 보시면 A and B로부터 밑에 문장이 나오는 거는 E or F 뭐 이런 게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 문장 A and B를 E로 보시고 A and C를 또 F로 보시면은 이걸로부터 이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E로부터 E or F가 나온다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A and B로부터 이게 나오고 그걸로부터 이 결론이 이끌어 나오고요. 옆에는 C를 가정하는데 이걸로부터 A and C가 나오고 그걸로부터 똑같은 그 문장이 나오는 거죠. B를 가정해서 요게 나오고, 물론 여기 전제가 있지만 전제는 해제할 필요가 없죠. 참으로 여기는 거니까 C로부터도 요게 나왔고, 그래서 B or C로부터 요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A라는 전제가 있지만 5월 규칙을 써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해제를 해주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규칙을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인데 조건문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 쓰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아까 그 5월 규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었죠. A이면 B다 라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참인 게 결론이 참이든가 또는 이제 전제가 거짓이든가 그 경우에 참이라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A가 이제 참인 걸로 이제 그러니까 A를 가정해 가지고 B가 이제 이끌어져 나오면은 가정 자체를 반말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정권으로 집어넣어서 A or B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제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정권 긍정으로 좀 익숙하죠. A이면 B다로부터 A이면 B가 이렇게 제거 규칙으로 나오는 그런 형식이고, 아까 그 조건문은 앞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걸 가정해가지고 B가 이끌어져 나왔을 때 B 자체는 A라는 가정에 의존하지만 규칙을 통해 가지고 A면 B다라는 조건문 가정을 문장 안에 조건으로 이렇게 가지게 됐을 경우에 더 이상 이 가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인덱스 적어주시고 이 가정을 이제 해제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규칙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은이는 김연경을 좋아한다를 가정으로 김연경은 송은이를 좋아한다라는 게 만약에 이끌어져 나온다고 한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조건문 도입 규칙을 써가지고 송은이가 김연경을 좋아한다면 김연경은 송은이를 좋아한다, 뭐 김연경도 송은이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마지막 결론은 여기 이 부분 가정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해제를 하는 1번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조건문 제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송은이가 김연경을 좋아한다면 김연경은 송은이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반말에 대한 증명이 여기 있는 거죠. 송은이는 김연경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 뒷말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A면 B다가 참이 되는 케이스는 A와 B가 둘 다 참인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만 A가 거짓인 경우, 그 정권이 거짓인 경우와 조건이 참인 경우 전부 다 이 조건문은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규칙도 아주 그 특수한 케이스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B가 이제 참인 경우, 가정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B가 이제 B 그 자체만으로 참인 그런 증명이 있어요.
그런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가정도 B를 이끌어내는 어떠한 가정도 존재하지 않지만 아무 문장이나 앞말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 진리표로 한번 보시면은 B가 참인 경우에는 조건문이 무조건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B라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은 A면 B다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C면 B다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조건문 도입 규칙을 쓰는데 그 해제할 가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이로 공집합이라는 기호로 이렇게 뭐 해제하는 번호를 전혀 적지 않는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을 드렸죠. not A라는 거는 A면 모순이다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건문 같은 경우에 조건문 도입 규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 B 파트 B라고 적혀 있는 거를 이제 모순으로 이렇게 고치시면 A면 모순이다 이게 not A와 동일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A면 모순이다 라고 하면은 정권 긍정과 같이 그래서 부정 도입 규칙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 도입 규칙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각 규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온 거고요.